전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1위라고 자부하던 베트남이 충격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공산국가이기도 하고 언론 자유지수가 북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베트남이기 때문에 외신들이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베트남 정부는 99일 연속 지역사회 감염자가 없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관광산업이나 항공운항 체계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용도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99일을 버티던 베트남 정부는 100일째 모든 게 깨지고야 말았습니다. 확진자는 계속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베트남은 자국이 아닌 해외 입국자로 판정하고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베트남 중부 다낭에 거주하고 있던 57세 베트남 남성이 확진자로 판명나면서 베트남 정부가 발칵 뒤집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확진자 남성의 경우 최근 외국에 다녀온 기록조차 없이 다낭시에만 계속해서 거주하던 완전한 지역사회 주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은 20일부터 고열과 기침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고 23일까지 총 2차례의 검사를 통해서 양성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급해진 베트남 당국은 다낭 인근에 있는 나짱 파스테르 연구소에서도 검사를 진행했고 25일에는 중앙위생역학연구소에까지 재검사를 의뢰했지만 결국 완전한 양성 반응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3월 말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자체적으로 차단한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해왔던 청정국가 이미지에 비상이 걸리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 416번 확진자의 경우 감염 경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더욱 상황이 난처해지고 있습니다. 다낭을 벗어나지도 않았고 다녀온 곳이라고는 결혼식과 친척집 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황만 따져본다면 이미 바이러스 복균자지만 이를 모르거나 알면서 베트남을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결혼식까지 다녀왔기에 당장 얼마나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올지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최근 베트남은 다낭과 깡남성 등에서 밀입국 중국인까지 적발되면서 완전 봉쇄 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하던 베트남 정부의 신뢰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이후 해외 교포 귀국과 외국인 기업인 특별 입국을 위해서 재개했던 국제선 여객기의 다낭 착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5일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자마자 바로 하루 뒤인 26일 다낭시에 거주 중인 61세 남성이 다시 확진자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 역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결국 베트남 보건당국은 다낭 주민 1만 명가량을 대상으로 대규모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베트남의 국가 수입 대부분은 외국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에 위치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로 인해서 나라 경제가 돌아가고 있으며 관광 수입 역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결국 외국인 입국이 모두 차단되어 버리니 베트남은 이 두 가지 모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외신들의 의심을 받아오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전염병 관련 청정국가 이미지를 유지해야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베트남 정부의 모든 계획은 지역사회 감염자가 100일 만에 연이어 나오면서 위기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해외 기업들이나 외신들의 베트남에 대한 이미지도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아무 이유 없이 사실이든 진짜든 청정국가라고 말만 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베트남은 이를 이용해서 외국인의 입국을 추진하고 심지어 자국민들을 외국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도 베트남 내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국민들을 위해 인적 교류 완화를 제시하고 외국인 근로자로 내보내기 위해서 정부까지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국이야 의료 시스템이 선진국을 뛰어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태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며 경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전염병에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처럼 초기부터 완전히 국경을 봉쇄하여 바이러스를 막았던 나라들은 계속해서 철저히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이번처럼 한번 뚫려버리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베트남은 한국처럼 의료 시스템이 높은 수준에 있는 것도 아닌 개발도상국이라고 할 수 있기에 더더욱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경우 2차, 3차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1차 위기 때 피해가 적었던 나라 순으로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의미는 다르겠지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처음부터 매를 맞고 이를 잘 대응하여 체계를 단단히 다져놓았다면 2차, 3차 위기에서도 똑같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자국의 경제 성장을 자부하는 베트남 정부의 태도가 이번 확진자 사태로 인해서 어떤 국면을 맞이할지 한국을 포함한 많은 외신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만은 반드시 또 축소 발표나 거짓이 아닌 자신들의 사태를 인식하고 모든 면을 솔직하게 공개하는 것만이 베트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하지만 과연 그런 결정을 내릴지는 의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으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